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또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이 불안한 심리가 좀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죠. 특히 나스닥이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이주현, 하채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된다라면 고점 자리대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좀 봤을 때 올해 1월경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하락이 시작됐던 2월 중순경의 좀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고점권역을 좀 이어보게 된다면 여전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하단 자리대를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추세 아직까지는 뚫지는 그런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이 됐든 코스닥 시장이 됐든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0분 우상의 62평과 122평 자리대에도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920포인트 언저리 때는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910포인트 때부터 저항 자리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갭상승이 크게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서 조금 되밀릴 수 있는 음봉의 좀 모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는 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좀 악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내일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일단 1차적으로 큰 중기, 단기적으로 한 마디, 두 번째 마디까지가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안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에 대한 추이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전날 미국장이 크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이 좀 여전히 좀 지속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차 쪽, 테슬라 쪽 급등 나왔었죠. 네, 반도체 쪽도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유니버셜 종목군들인데요.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따라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강세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8%대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전기차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IT 부품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갭상승은 좀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국채에 대한 10년물에 대한 국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될 것이고, 미국 선물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리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라든가 매수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슈에 대한 트레이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쪽에 있어서 배터리 공장 증설에 좀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피로픽스라든가 PNT, 그다음에 LNF나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섹터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 좀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0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었죠.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꽤 많이 회복을 해냈는데요. 어제는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은행업종, 보험업종 등이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또 건설업종의 상승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빠르게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5개월 만에 1,14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그간 낙폭을 키워가다가 어제는 3.6%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시장 뉴욕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8%, 1% 가까이 오르면서 8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2% 오릅니다. 139,5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의 오늘 상승이 눈에 띕니다. 5.1% 오르면서 90만 원 선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년에 테슬라의 새로운 고성능 배터리 공급을 계획으로 새 공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자, 이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강하게 빨간불 켜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2.9% 상승입니다. 이마트와 지분 교환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플랫폼과 유통의 노하우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37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1.5% 상승입니다. 아이오닉5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코나 N의 디자인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1.5% 오른 2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4%가량 크게 오릅니다.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다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연내에 중국 텐진 공장을 증설할 거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6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2.8% 상승하면서 45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피 1% 넘게 오르면서 3,000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3,007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닥 1.4% 오르면서 909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6%가량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룹주들 나란히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각각 1.4%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HLB 3% 오르면서 7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 2%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즌 3.5% 상승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반등 흐름 이어가면서 13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1% 오르는데 산업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SK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만 2천 원으로 알테오젠 3% 상승,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좀 나오네요. 4% 올려 세우면서 15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점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은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 정도의 수준인데,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 빠질 때에서 2,950을 좀 지지를 해줬어요. 어쨌든 지지를 해줬다라는 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기술주들의 반등, 특히 테슬라 이제 강한 반등, 나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계속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을 수는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을 갖고 있는 쪽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이취에서는 손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물을 탈 것인가, 물타기라고 그러죠. 물을 탈 것인가, 어떤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잘 해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많이 안 빠진 쪽은 재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안 빠진 쪽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걔네들은 그냥 강해서 안 빠진 애들이니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은 뭐 나빴다기라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렸으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쪽이라 그런 쪽들을 물타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물타기를 한 다음에 반등 주고 나서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손실폭을 한 10에서 15% 정도 손실 나 있는 IT 육품주가 있다면 물타기를 들어갔다가 그게 손실이 줄어들어서 뭐 2% 안쪽으로 줄어든다라든지 오히려 수익으로 수익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굳이 보유를 해서 갖고 가기보다는 한 번은 수익 실현을 해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다음 주 이제 FOMC 이전까지 해서 이제 1주에서 2주일 정도의 반등세가 나왔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저 혼자 다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요럴 때에서 매매 타이밍으로 어차피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서는 계속 박스권이니까 물타기 하는 건 좋지만 물을 탈 때에서, 그래서 어제서도 뭐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폭락하는 장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종목들 안 빠진 애들도 많고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박스권장이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서 잘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청자 질문 첫 번째 종목은요, 페노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노션. 자, 페노션. 자, 해운주 쪽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표본인데, 빠진 게 없죠. 이런 애들은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여기서 또 많이 빠졌다고 오늘 3.9%면은 뭐 급등이네요, 얘도. 어떻게 따져보면. 자, 해운주들인데, 일단 페노션은 JKL 파트너스, 에서 이제 페노션의 잔여 지분의 블록딜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지금 주가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제 이제 급락을 맞았던 이유가 그거라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운주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벌크선 운임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과 거기에다가 해온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뭐 전망도 업황에 대한 전망도 계속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략을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좀 안전하게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낙폭과대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페너션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직 우상향으로 지금 돌려있는 종목이니까 조정을 받으면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손절 가격은 한 4,500원을 잡고 목표치는 한 7,000원 정도 잡고 한 5,000원 이하로 좀 내려오면은 그 정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다날 페이코인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페이코인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다시 6,500만 원을 넘어갔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조가 넘어가는 1조 달러를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이슈도 지금 있고 거기다 티몬 상장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쿠팡에 대한 이슈도 빼먹을 수가 없죠. 오늘 미국에서 나스닥이 상장이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날이 그때 이제 한 몇 주 전에 쿠팡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이것도 한번 움직였는데 주가의 흐름과 지금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많이 이미 떠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어차피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으니까 굳이 초보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건들 필요는 없지만 굳이 꼭 요걸 해야겠다. 나는 다날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뭐 다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날은 손절 라인은 7,000원을 잡고 어차피 이게 여기 박스권으로 보면은 7,000원 박스에 뭐 9,500원 저항이니까 이 박스권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다. 근데 지금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널렸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은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갈 때는 또 가니까.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도 않아요. 수급도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패턴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매수 공략은 가능한 종목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국일제지입니다. 자, 국일제지. 자, 일단 이슈는 플렉시블 그래핀 전극 개발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는데요. 충남대 교수팀에서 그래핀 전극 개발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제. 그래서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의 협업과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축 하고 어제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언론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윤순길 교수팀이 저온이 100도에서 전사 공정이 없는 그래핀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낮은 플렉시빌리티 15%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플렉서블 그래핀 전극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짐.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핀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그 기술은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IT 기술자들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라 길게 볼 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3월 3일인가요? 정부와 대기업 간의 수소경제 약 43조에 대한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그때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별로 반응은 없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인 그런 수소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주가가 잘 안 움직여서 그렇지 분명히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도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되겠죠. 손절 라인은 4,200원 정도로 잡고요. 4,200원 정도로 전저점 잡고 지금에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 무리고 어차피 지수 선물도 지금은 튀는 흐름은 아니니까 밀리면 싸게 지금은 쫓아가는 건 매매보다는 밀릴 때 싸게 사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니까 그렇게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라운시큐어입니다. 이 라운시큐어 여러분들한테 3주 전인가요? 2월 22일이니까 대략 한 3주 전일 겁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시장이 어땠는지 종목들이 3주 동안 아주 그냥 20% 30% 아주 그냥 쭉쭉쭉쭉 빠지고 그랬었는데 라운시큐어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2월 20일 날에 여러분들 도전 종목으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대충 14%에서 15%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최근 시장이 그렇게 급락세를 맞고 종목들도 막 박살나는 이 흐름에서 홀로 그래도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참 고마운 종목인 건데 이 종목이 움직였던 이유가 그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안에 대한 이슈들, 특히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들이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슈는 머물고 있고 차트는 바닥에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이슈가 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공무원증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도 아니고 뭐 주민등록증 뭐 디지털 화가 바꾸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백신에 대한 그렇죠. 코로나 백신 여건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라운시큐어가 이제 물망에 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목표 가격을 4,8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 뭐 4,800원 뭐 갈 수 있죠. 충분히 여기 정고점 여기 고점까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슈가 있을 때에서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게 완벽하게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이고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게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3,200쪽으로 올 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서 다시 엎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다시 들어올리게 되면은 다시 엎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 매매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반만 가지고 그냥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나이스한 방법이 정말 좋은데 이 시장을 믿고 무조건 가져가는 방법은 그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또다시 시장을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종목들을 뭐 던져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여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단은 코앞에 있는 10일, 11일 이후에서 어쨌든 그리고 다음 주까지 FOMC 거기서 반등 나오면 잘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목 시그널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삼성카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삼성카드를 가지고 왔냐면요. 일단 시가총액으로는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최근 시장 3주 동안 빠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그래요. 원래 시장이 빠지든 말든 별로 신경치 않고 알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삼성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재미가 없어요. 움직임이 재미는 없지만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주식을 좀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내겠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34,000원에서 32,000원 사이. 손절 가격은 3만 원,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안전한 패턴으로 오늘 삼성카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성카드였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 32,000원에서 3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은 짧게 35,000원 선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으로는 일단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매도인데 기관은 그 안에서 지금 연기금이 그래도 거래소 쪽으로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좀 환율이 급등했는데 오늘은 3원 30전가량 빠지면서 1,137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저께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지금 저점 꼬리 길게 달아줬는데 오늘 시가 출발하면서 미증시 강하게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5일 이평선에서의 저항을 지금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 3,000포인트를 계속 지지해주던 자리를 이탈했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궁극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대 상단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게 되면 이 추세대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뭐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뭐 내일 정도 또 쉬었다 모레 이렇게 옆으로 기게 되면 뭐 크게 지수는 오르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이제 상단에 이런 저항들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저기를 돌파해 주게 되면 이제 뭐 3,100포인트나 3,150포인트 박스권 상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월 중순부터 만들어진 하락 트렌드 그 구간을 지금 뭐 저점 테스트하고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은 추세가 상단으로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네요. 자, 비덴트 같은 경우 제가 도노리포트에 정말 이 저점권에 있을 때 틈만 나면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이제 두 종목 소개해주는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한 번 정도 넣었었지만 이렇게 이제 저점 구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회사가 이제 매각이라는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종목이죠.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넥슨에서 이제 뭐 빗썸을 인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NC소프트에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혀졌고, 현재 이제 넥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JP모건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매물로 나와 있는 빗썸이 현재 좋은 뭐 이렇게 물건으로 생각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요번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했던 뭐 코인베이라는 뭐 그런 회사보다 거래 대금, 하루 1거래 대금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즉 거래 대금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수수료 수익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 이제 빗썸의 지분을 한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빗썸의 가치가 한 2조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뭐 비덴트가 보유한 지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뭐 주가 지금 과도하게 올랐다라고는 아직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매각 이슈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상화폐 역시 오늘 6,200만 원 돌파를 해서 지금 뭐 신고가 가기 위한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 구간에서 돌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뭐 저점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력 되시는 분들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난 실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주에 뭐 매각 이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갖다가 조금 해서 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경험상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일단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좀 길게 나와준다든지 하게 되면 한 13,000원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하면 종가쯤에 그렇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뭐 많이 올라버린다면 그냥 보내주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은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주셨던 종목인데 며칠 전에 문의를 주셨죠. 조정 나올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뭐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만 5천 원 부근부터는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지금 뭐 오늘도 매수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저점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고, 고점은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수렴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단기간에 그렇게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긋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크게 밀려 내려왔을 때 이 추세선 하단 부근을 지지를 해줬죠. 그렇다면 뭐 여기서 지금 사는 걸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조정 나올 때 한 5일선 위에서 뭐 비중을 갖다가 너무 크게 넣지는 마시고 분할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뭐 기업적인 면 SK텔레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결국 뭐 커넥티드카라든지 이제 우리가 5G 생태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 통신사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 노리셔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종목은 동방입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망 의견 드리겠고, 이유는 이제 뭐 쿠팡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하고 뭐 고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11,300원이나 400원대를 뭐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뭐 짧게 한 1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위치긴 하지만, 상장 이슈가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료 소멸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이 임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인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음봉으로 밀릴 시 81,500원에서 600원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타서 주가가 저점 계속 올리면서 상승 중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한 86,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선다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 한번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단기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81,000원 손절가 잡고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시계 너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계속 빨간불은 유지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0.9% 오름세고요. 코스닥 1.05%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은행주, 보험업종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간밤에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포스코 쪽으로 많이 시세가 몰렸는데 오늘은 또 하락세, 어제 이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영화금속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가덕도 신고항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한 번 나왔었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 되겠는데,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서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급락 나온 부분에 대한 일정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보시고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급락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짧게 수익을 좀 내고 나오는 게 좋지, 이거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라 21선까지 좀 수급선하고 화동선까지 무너져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제자리를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짧게 한번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한 121선 부분까지 해서 한 2,150원 정도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어제 저가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가 라인으로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2,150원까지 해서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무림 PMP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수혜가 좀 봤던 게 또 한 축이었던 게 바로 이 퍼플, 재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PMP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용이고 아트지를 좀 생산을 하지, 이 같은 재지여도 그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좀 띄워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앞으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중요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 컵 같은 거 금지가 됐을 경우에도 이게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체 다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국내 시장도 세계 시장의 추세에 맞춰서 거기에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온 부분, 이 부분에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주가를 최대한 뭐 저가 싸게 매수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격대가 밑으로 좀 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좀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가격에서는 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120선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또는 120선 깨졌을 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 타임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은 SK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는 지금 보시면은 최태원 회장이 좀 계는데, 사초 현재가 아닌 최순원 회장께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좀 일이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K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서는 조금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주지만,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쇼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SK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뭐 충전소 이 사업으로 이제 좀 가는, 수소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는 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 적자였지만 올해 이제 회복을 하고, 또 내년에는 더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반등 구간에서의 한번 짧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1선이 24만 4,500원 정도 되는데, 24만 4,5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한번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자, 매수 시점은 지금 좀 운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26만 8천원까지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서 짧게 한번 수익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지금 상승분 조금씩 반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투신과 연기금 소폭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본장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세게 해줬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보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습니다. 내일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밤에 보면은 정말 뭐 뉴욕 증시가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기술주들이 정말 좋았는데
미국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1%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되면서 테슬라가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니콜라 8%, 애플 4%, 뭐 등등등 전부 다 좋았는데 국내 증시의 영향이 너무나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내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 요 근래 들어서 좀 뉴욕 증시의 회복에 맞춰가지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조금 굉장히 좀 더디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종목들 가운데서도 몇몇 종목들만 좀 움직임이 보이지 크게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 보자면은 눈에 많이 띄는 종목 가운데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또 4%가량 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압박으로 인해서 그 국민연금에서 최정호 회장 연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런 또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습니다. 꼭 이제 은행주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은행주들의 움직임처럼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KB금융도 급등세가 나왔었죠. 근데 조금은 걱정보다는 이런 이제 이슈들, 이제 국민연금의 이슈들 너무 이거를 스트레스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가 향후 봤을 때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조정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의 적정 주가는 아니지만 매수하기에 조금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생각하는 구간대는 28만 원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만 원대에 포스코가 온다면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어제 테슬라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좀 하는 걸까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간에 사실 LG화학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지 단기적 관점으로 100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 보시려면 머리가 아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 대응하실 때 LG화학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60만 원대, 70만 원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려왔었고 저도 이때 언제인가요? 1월 말 2월 초 때 9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인을 드린 거죠. 그러면 현 구간에서 LG화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 보시면 될 것 같고 루시드에 이어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하는 부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나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코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매수 기회가 돼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를 한다? 특히 너무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 구간대에서 매수 대응을 하실 때는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그 전략을 꾸준하게 이어가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주식이 100만 원대 위에 안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10%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 과감하게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시고 걱정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구나. 자금이 있다면은 좀 더 매수 대응하시면서 꼭 좀 저금통처럼 대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금이 여유롭게 없으시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넣으셨다가 수익 나 있을 때 좀 돈 필요하면 빼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좀 천천히 여유만 가지시면 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벨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그 UAM이라고 하는데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여기서 더 갈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장에서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매도 의견이 맞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거는 그냥 하나의
테마성의 이슈거리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 전에 보자면 요때 언제인가요? 특히나 요때 2월 24일 날 급등하고 내려왔을 때 거래량, 이 거래량을 넘지 못하면, 이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을 넘지 못하면 주가 자체가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 혹여나 하는 제가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6,000원 이탈하면 머리 많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신다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 절대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많이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센터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1일 날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추천을 좀 드리죠. 이때 추천드렸고,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잘 갔었고요. 여지없이 또 밀리는 듯 시장이 앉아서 했지만 쿠팡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쿠팡의 마켓플레이스가 코센의 플레이오트 서비스와 협업을 한다. 이 소식이 좀 터져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이네요. 코리아 센터는 현재 구간대 자리, 이 라인을 따라본다면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단 자리에서의 매수 흐름들이 정말 좋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데, 보통 상승을 할 경우 평행하게 라인 타서 예측을 해보자면 1차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11,000원까지 굉장히 무난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실적이 너무나 좋거든요. 카페24 마찬가지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는 카페24가 좀 대장주 규모로 보였지만은 코리아 센터가 대장주로 바뀐 상황이 좀 이전부터 나왔어요. 무증 이후로, 무상증자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코센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센터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임이 크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시장이 내일 아무래도 동시만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갈 듯 하지만 재미없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튀고 있는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좋은 데를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시장이 오늘까지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 내일 오전까지도 좀 영향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종목 대응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 코스피가 0.8% 상승으로 3,000선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9% 오름세 9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 10시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